증인 아까 플리바게닝 얘기를 하셨잖아요. 플리바게닝이요. 프리바게닝. 네네. 네. 그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기사가 난 게 9월 16일이에요. 네, 9월 16일이면은 사실 그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그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증인, 그러니까 뭐 여인영이나 지금 그 노상원 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뭐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증언해 주십시오. 프리바게닝이 입법화되기 전에 네, 프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은 없었고 어쨌든 뭐 제가 이 말로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특검 수사 받을 때 그 심정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나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관한테 그걸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요. 본인 보고 쓰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변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 불리한 안 써. 그리고 나보고 나중에 쓰라 해서 제가 그거다 썼는데 양평 공무원인가 뭔가 하여간 뭐 어쨌든 내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억울합니다라고 한 부분은 조서에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A4지다 일일이 다 적었는데 몇 시 수사관님이 얘기하신 거, 뭐 수사관님이 뭐라고 하신 거, 그다음에 옆에 특검부가 뭐라고 하신 거 다 적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걸 다 적으려니까 조서 열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 또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차마 증언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란 목적 살인 뭔가하고 평양 무인기하고 또 하나 뭐더라? 외환. 그거를 수사를 받으면서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러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가슴을 다 꺼내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진술을 했구나. 살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나? 뭐 제가 몇 마디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이만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을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몇 번 했나요?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란 조건이 있었죠. 뭐 이렇게 뭐 하여간 얼핏 들어서 그럴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님하고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또는 저는 또 대통령님 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뭐 하고 부정하고 뭐 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피고인이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기소되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이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기사화가 된 건 9월 16일이고 특검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 건 9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지금 특검에 한 대여섯 번 불려가셨다고 하거든요. 대여섯 번 전부 다 매번 그런 제안을 받고 진술에 대한 어떤 답을 강요받았던 건가요? 강요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말로 제안이죠. 네, 제안이 뭔가요? 증인에 대한 지금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제명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그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도 처음에는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뭐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제명인데 결국 외환은 공소 제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의적으로 지금 공소 제기가 됐는데 내란 목적 살인 예비 그다음에 이적, 외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소를 면제해주겠다. 내지는 지금 현재 증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뭐 형을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참 예, 송전호 변호사입니다. 증인, 예. 예, 예,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없습니다. 육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한데 육사 후배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후배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술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겁니다. 엄청난 불이익. 증인 변호사비 지금 여기 지금 그 많은 군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각종 군 사령관부터 해서 변호사비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뭐 증언 내지는 진술들이 있어요. 증인도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저 김땡땡 대령, 정땡땡 대령도 뭐 3시간짜리 면담도 각각 했고 따로따로 하고 또 뭐 말이 대질 신문이지 쭉 불러주고 맞나요? 예. 쭉 불러주고 맞나요? 예.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 갔을 때 처음에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고인 한 두세 번인가 하더니 진술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좋은 방향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하셨는지 피의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저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불러서 그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디 뭐 군산에 가서 점 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점집까지 찾아가셔서 뭐 특검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한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뭘 제안했나요? 예? 뭘 제안했나요? 그걸 저도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변론서로 대체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것은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노상원, 김용현 장관님, 윤 대통령님, 여인영 사령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증언을 팍팍 해대는구나. 뭔가 보장받는 게 있어서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귀가 솔깃 안 하겠습니까? 그 증인이 뭐 특검 측에 이제 메모 이 수첩과 관련해서 5번 내지 6번 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입증하는데 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됐다면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추가 증거가 제출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증인께서 특검 측에서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5번 내지 6번 조사를 받는 동안 대략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뭐 그 특검을 나왔나요? 몇 시간 정도 그 매번 조사를 받았나요? 아침에 간 적도 있었고 한 10시, 오후 2시에 일요일 날 주로 이제 일주일에 개인 정보하고 뭐 내란 사건하고 해서 재판이 두세 건 있으니까 주로 주말에 불렀어요. 저는 특검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네댓 번씩 결국 나갔는데 주말에 이제 나가서 처음에는 뭐 커피도 주고 뭐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뭐 얘기하고 전 보는 얘기도 하고 뭐 손금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다가 뭐 며칠 지나더니 아니 몇 번째 되더니 이제 뭐 프리바게닝 나오기 전에 법이 되기 전에 프리바게닝이라고 소리는 안 했고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면 자기네들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가 뭔가요? 그 이렇게가 중요한데 그 들으시면 너무 충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프리바게닝 법이 이제 국회에서 됐을 때 그 법안을 포여놓고 저한테 낭독을 하고 또 수사관이 특검보가 시켜서 이제 낭독을 해드리라 해서 그 낭독을 하고 또 국정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 특검보가 누구? 아니요. 아, 예. 뒤에 특검보가 계신 누구세요? 특검보는 낭독을 이제 하라고 했던 특검보가 누구예요? 금방 아실 겁니다. 그거는 장성호 특검보인가 그분이셨고 장우성 특검보신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이 네. 못했는데 장씨고 그다음에 또 뭐 갈 때 되니까 차 한잔 하고 가라 특검보님하고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럼 변호사님이라도 하고 가라 변호사님하고 둘이 뭐 차 한잔 하고 가라 뭐 등등의 그 왜 피의자인데 뭐 대갈 터지게 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네,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안한 건 결정적으로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 관련해서 노상원의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술이. 네. 증인은 지금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이적 외화는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피고인의 윤석열 아직 그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일반이적으로 외환이 아니라 일반이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여인영, 김용대 드론 네, 부작사령관한테는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내지는 외환 뭐 이런 것들로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특검에 아직 사건이 계류 중인가요? 저는 그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기소는 아직 안 됐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명쾌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여기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기소될까봐 걱정이신 거죠?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수사관한테 아니 왜 그렇게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해야지 엉터리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깎아보면 줘서 열람할 때 써라 네가. 아니 그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그래서 제가 양평 공무원이 왜 죽었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것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검보님께서 이제 직접 옆에서 지휘를 하셨고 특검보님께서 저한테 꽤 그럴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네. 예. 그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 배일철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요 관련된 질문은 좀 정리를 이제 할까요? 네. 슬슬. 예, 예. 예. 그 배일철 변호사님.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금 두려워서 말씀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못한다 소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유리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강압조사, 회유조사를 통해서 받은 조서의 증거 능력은 아예 없기 강압조사는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회유였지요. 그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과 그 누구야 김용현 장관님 관련 요거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돼요를 속 시원하게 진술해 주면 회유와 부당한 뭐 약속에 이렇게 의한 그 노장군님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않고 노장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의자인데 노장군님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몰라서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 증인과 관련해서 아까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특검에서 증인에게 뭐 유리한 특검에게 필요한 진술을 해주면 증인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증언을 하셨는데 증인 그 특검법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제25조의 형벌 등의 감면이라고 해서 수사 재판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 그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특검에서 설명해줘서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증인 아까 증언할 때 마치 그 법이 9월 16일 정도에 그 법과 관련해서 9월 16일 정도의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 법 시행은 9월 26일 날 됐는데 법 시행 전에 뭐 제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약간 증언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특검법 개정안이 그 8월 26일 날, 즉 2025년 8월 26일 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증인 아까 그 증인에 대해서 특검에서 뭐 이런 저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뭐 특검에서 그 이 증인의 어떤 행적 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증인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특검은 이 행위의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증인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그 증인은 아까 그 특검과 특검 측의 제안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조항을 읽어줬는데 수사 재판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 그 자료 제출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라는 제가 조항을 읽어드렸는데 특검에서 증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어떤 과정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즉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나요? 프리바게닝 그 법이 나오기 전에도 뭐 제한이 있었고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그 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또 뭐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명을 거명하더라고요. 누구누구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다 뭐 정확한 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뭐 넘어갔다고 했나 뭐 하여간 그러니까 다 굴복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누구누구도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당신만 뭐 이렇게 버티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이게 강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강요는 아니었어요. 뭐 욕을 하거나 뭐 큰 소리 치거나 뭐 네. 두드려 패거나 뭐 너 지금 밥을 굶긴다든가 뭐 이런 건 없었고 좋은 말로 이제 설득이죠. 설득인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내가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런 진술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저도 어떤 진술인지를 모르겠지만 요구라는 것이 그것을 어떤 의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어보는 것과 네. 그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날 뭐 가려고 하는데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했고 그 수사관이 제가 이제 거절하니까 변호사라도 뭐 하고 가라. 뭐 특검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뭐 프리바게닝 전에 뭐라더라? 뭐 라뽀라나? 라뽀인가? 뭐 이상한 용어를 쓰던데. 신뢰관계 형성? 네, 라포. 그런 수사 라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 있을 수 기법이잖아요. 있는 겁니까? 네. 어쨌든 서로의 라뽀라는 용어를 신뢰관계가 썼어요. 형성이 돼야지 라뽀. 그 신뢰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진술이 나올 수 있는 예, 것이니까요. 예. 그런 취지라면 뭐 이해가 네. 되는데 특검 라포. 마이크만 좀 네, 네. 가까이. 라포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신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참고인이었어요. 누구 전화 통화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의 전화 통화한 사람을 근거로 너 무슨 얘기했니?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니?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니?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왜 했니? 뭐 이런 거 쭉 라포 뭐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되니까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뭐 수첩인가 그거 가지고 쭉 이제 수사를 하셨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이 그 특검에서 수사 받을 때 계속 변호인이 동석했죠? 됐죠.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